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5시 주식의 봄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날은 춥지만 그래도 내 계좌만큼은 뜨거운 불기둥을 만끽해 드릴 수 있게 또 최선을 다해서 이 1시간 동안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주식의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 한번 모셔봐야겠죠. 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분은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자, 매일매일 우리가 그날 선점해서 어떻게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효자 종목, 알짜배기의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데는 사실상 도산입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명확하게 오늘 주도 테마의 선취매 전략을 통해서 제대로 수익을 시켜드리고 있는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이분이 1월에 사실상 지루한 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통틀어서 주간 누적 수익 1등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에서도 일단 주간 누적 수익이 75%가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자, 한빛레이저가 25%, 그 외의 종목으로 파맵, 신스맥 같이 월간 누적 수익으로는 무려 140%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 누적 수익 저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지난 생방송 이후에 주간 무료 노란 톡방과 생방송 도중에 제시해 주셨던 수익률 현황을 한번 보자면요. 자, 지난 생방송 추천주였던 흥하해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사실상 수익을 받고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었습니다만 2%가 넘는 강세가 나타났던 흥하해운은 명확하게 54%의 수익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챙겨주셨고요. 자, 그 아래에 있는 무료 노란 톡방에서 공식 추천주로 나갔던 IT생 같은 경우에는 재팬 IT 위크를 통해서 일본의 디지털 자산 그리고 STO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계획에 앞서서 명확하게 주가의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IT생 같은 경우에도 37%의 수익도 챙겨주셨고요. 자,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3D 검사 우리가 융합 솔루션 기업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먹고 또 먹고를 해도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게 생방송 추천주로 명확하게 또 제시를 해주시면서 나타날 때마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34%의 수익도 가져가셨고요. AI 최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25%, 지난 생방송 추천주로 이 리스크, 중동발 리스크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흥하해운과 흥구석유 같이 주셨는데 어느덧 두 자릿수의 수익을 명확하게 또 챙겨주시면서 내 주식의 봄을 또 만끽하실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시죠. 자, 더불어서 한빛레이저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로서 올해 들어서 지금 20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명확하게 17%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1거래일 만에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자,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의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 이 종목도 갑니다. 명확하게 무료 노란 톡방에서 공식 추천주로 언급하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내 계좌에도 이렇게 파릇파릇한 봄이 올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는 걸 명확하게 수익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알짜배기의 종목의 주간도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분이신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떠한 이슈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잡아주신 오늘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죠? 자, AI와 또 2차 전지의 하락 여파가 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 해시태그 AI와 2차 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겨울인지 봄인지를 알아보실 수 있게 오늘장 한 줄 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이 잡아주신 한 줄 평, 하나마나한 기술적 반등이다. 시장이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축소한 지금의 이 시점에서 하나마나한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시장은 겨울일까요? 봄일까요? 거기에 따른 대답 바로 전문가님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좀 빨간불을 켜주기는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하다.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데 좀 물려있는 분들은 또 다소 아쉬웠던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화끈한 불기둥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또 최고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좌에 네. 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개편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네. 찾아뵈 주셨습니다. 자, 우선 또 이제 새롭게 개편한 만큼 기분 좋은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주식의 봄이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그런 수익이 빵빵 터져주는 그런 봄이실 텐데요. 요즘 장이 사실은 봄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또 2차 전지 쪽에서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폭이 커진다든가 또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은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저점을 깨고만 내려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 증시는 항상 그래왔듯이 하락을 할 때가 있으면은 또 다시 상승할 때가 있고 그 상승할 때를 또 노려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먼저 선취매를 했을 때 또 좋은 수익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좋을 때 쫓아가서 내는 수익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이 주식을 사지 못할 때, 그때 헐값에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그 종목을 보유했다가 나중에 큰 수익이 났을 때, 그때가 수익률도 제일 크고 또 심리적 안정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을 지금 좋은 타이밍에서 살 것인가 이걸 항상 고민해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을 제가 옆에서 좀 도움을 드리면서 어떤 쪽으로 좀 사시면 좋을까, 어떤 쪽으로 투자하시면 좋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 시간 좀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생초보도 과연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따른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그럼요. 제대로 알고 덤빌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게 우리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최병곤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전문가 통틀어서 사실상 지루한 시장 속에서도 종목의 옥석 가리기를 너무나 명쾌하게 해드리고 있는 분이시죠. 전문가 통틀어 주간 누적 수익 1등을 기록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자,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볼게요. 내 계좌 잔고가 이렇게 빵빵해지는 정말 돈 잃지 않는 실속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주식 투자, 정말로 인생 재테크가 되는 그런 입문서 같은 분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 한 종목도 빠짐없이 지난 생방송이 추천주 혹은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식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도 55%, 37% 각계 전투로다가 사실상 개별 이슈가 붙어있는 모멘텀까지 따라갔다 보니까 내 계좌에서 잃지 않는 매매가 가능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최병곤 대표님을 주식의 봄에 같이 한번 모신 이유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말 실속 투자를 위해서 오늘 모셔왔고요. 자, 50분까지 들어오시잖아요. 오늘 또 이제 개편을 한 만큼 화끈한 선물 종목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이 하단에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이렇게 짠 하고 띄워드릴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어제 네. 주간 누적 수익 1등 하셔가지고 또 이제 8시 방송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너무 일단 축하드립니다. 한빛레이저 아이, 같은 감사합니다. 경우도 뭐 스맥, 진짜 워낙에 주간 동안 무료 노란 톡방과 생방송에서 유난히 또 종목들을 많이 언급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넘쳐났는데 흥하해운 이 종목 가지고만 사실 55%권의 수익을 가져가셨으니까 말 다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주식의 보물 보기에 제가 오늘 돋보기도 준비했잖아요. 네. 명확하게 오늘 명쾌한 해석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일단은 자랑은 좀 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수익을 한번 볼 시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사실상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으로 55%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사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제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으로 뭐 정유주뿐만이 아니고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게 해운주였던 것 같은데 흥하해운이 사실 해운주 내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감안해도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지난 생방송에서 들어가도 수익 날 수 있다라는 종목을 했는데 정말 그만큼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랑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대표님? 그렇죠. 사실 해운주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12월 초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어떤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발틱 해운 운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해운주의 실적 개선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그때 2,000원대가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최초로 추천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중동 지역에 지난 방송 때 제가 뭐 기억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도를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왜 맞아요. 중동 지역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해운주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치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양쪽에 두 군데를 막아버리면은 애초에 삥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운 업종이 뜰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매수가 몰리기 시작하면은 해운주 좋았어. 해운주가 수익이 잘 나. 이러면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투자자들도 나중에 가면은 뭐 이거는 중동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올라. 막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초에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좀 중기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뭔가 중동 지역에 문제만 조금 생기면 바로 주가가 뛰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음.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2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단계였다면은 저번 방송 때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단기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반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 수익이 더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요,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얼른 팔아버리게 돼서 실제로는 그만치 많은 수익을 얻는 경우는 좀 적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창기에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좀 불안한 면이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해운주 사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일 많이 궁금해요. 하시거든요. 네. 네,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해운주가 계속 올라가주면 좋은데, 예상외로 뭐 중동 리스크도 그냥 빠르게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중동 리스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응이 크게 시원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사실은 증시가 조정을 거치기 시작하고 하락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전에 같으면은 주가가 내려오면은 이제 내려온다 빨리 사 빨리 사 하면서 매수를 금방금방 했는데, 이제는 시장이 나빠지니까 이거 겁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매수가 자꾸 멈칫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등을 해야 될 시점에서 반등을 안 하고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중동 관련 리스크 내용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해운주들이 상승을 잘 못하는 상황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편적인 예로 오늘도 보시면은 주가가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13%까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상승이 유지가 안 되고 밀려버리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한다 이런 게 좀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를 아직까지는 대응을 해볼 만합니다. 한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가치를 좀 생각하면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흥하해운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수급이 워낙 좋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경우에도 대비를 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흥하해운을 사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실적이 더 좋고 상황이 더 좋은 건 대한해운이에요. 어.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가 자체가 뭐 흥하해운보다는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하는 거는 사실인데 기업적인 내용을 보면은 훨씬 실적이 더 좋고 규모도 훨씬 크거든요. 근데 시총은 지금 오히려 흥하해운이 더 큰 편이에요. 그러면은 해운주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다시 내려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하락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간 들고 갔을 때 뭐 더 안 내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이제는 해운주를 시도하더라도 흥하해운보다는 대한해운이나 아니면은 아예 대형주인 HMM 같은 것들을 노리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그래서 해운주를 장기 가실 것 같으면은 이제는 추격 매수보다는 기업 내용을 좀 보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고요. 해운업계의 이 성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좀 중기적으로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루트도 단기간에 뭐 잠깐 갔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중동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한은 한 달, 두 달이 더 걸리더라도 빙 돌아가는 루트를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해운 업종들이 실적이 거기에 반영되는 거는 6개월이나 1년 뒤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일단 흥하해운은 54%의 수익을 챙겼고 해운주는 중장기 쪽으로 봐도 되지만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들어간다면 흥하해운 말고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종목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수익률표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분은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목들이 얼마나 수급이 많이 몰리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점과 매수 일자가 다 써 있잖아요. 이게 돈이 될 수 있다는 경험과 확신이 서는 종목들을 추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굉장히 든든하게 채워드리고 있어요. 자, 주식 투자는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거지 잃으려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이 확실한 종목을 선택하는 정말 현명한 투자자분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흥하해운 54% 무료 노란 톡방에서 공식 추천주로 나갔던 IT센, 팸트로는 먹고 또 먹고를 하면서 몇 번을 수익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점 매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타점 당연히 최병곤 대표님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한빛레이저, 신성 델타테크 같이 이 다 같은 양봉이라도 질적 차이가 존재하죠. 정말 질 좋은 우리가 양봉 제대로 그려볼 수 있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명확한 수익 당장 내일부터도 저희가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믿어보세요. 자, 주식의 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챙겨가실 수 있고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 이러한 종목들을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고작 30분 남았네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수익을 봤다면 우린 또 이제 내일을 볼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자, 그렇다면 그렇죠. 내일을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제가 시가 베팅이 가능한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는 AI 관련주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AI에 따라서는 사실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제는 또 반도체가 좋더니 오늘은 또 AI와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희비가 각계전투를 좀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죠.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세상에서
없었던 제품 혹은 지금껏 세상에 없었던 기술 그리고 새롭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술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AI라든지 이런 로봇 성장에 관련해서의 종목들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 S24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지금 AI에 관련해서 모멘텀을 키우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도 역시 반도체 AI에 따라서 수익이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AI에 관련해서 그리고 내일 시가에 좀 공략해 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AI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예전에는 이제 의료 AI하고 뭐 이런 쪽으로 또 구분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의료용 AI는 또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최근에 AI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게 AI용 반도체 생산 업체들, 관련 업체들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GPT 스토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상승이 좋은데 또 생각보다 다른 그동안의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의료용 AI라든지 생성형 AI 관련주라든지 뭐 아니면은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AI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덜해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 AI용 반도체가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데 그쪽을 사는 건 좀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론 AI라는 것이 미래 성장 산업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주식시장은 또 별개거든요. 주식시장은 사실 제가 뭐 이런 말씀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이 가장 우선이에요. 수급이 깡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해운주를 얘기할 때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한해운이 더 좋은데 대한해운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흥하해운을 비교했을 때 대한해운이 당연히 좋은 건 맞는데 주식시장에서의 상승은 수급이 몰리는 게 먼저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상승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흥하해운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AI 쪽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제 수급이 몰리고 수급이 어떤 빠져나가고 들어오고를 판단하셔야 결국은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쪽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급이 많이 몰린 건 맞지만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거 뭐 4,000원, 5,000원에서 추천하고 뭐 그다음에 10,000원대에서도 추천 한번 하고 이랬는데 지금 3만 원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성장이 좋고 기업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건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주가에서 사신 분들이 수익을 더 봤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면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더 추가 상승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쪽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직까지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바닥을 치면서 꾸준히 한번 올라설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만드는 종목 그쪽에다 다시 한번 노림수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쪽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거의 한 제가 2번 정도를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게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굉장히 긴 기간 추천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작년에 1월달, 2월달에 그때 굉장히 크게 한번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의 제주 반도체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었는데 대신에 그게 이제 반대급부가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1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웃기는 게 그렇게 한번 하락을 하면은 이 순환주기라는 게 한참 있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금방 오르진 않습니다.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오랫동안 하락을 한 종목은 또 오래 쉬었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수가 또 들어오면 또 쉽게 오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GPT 스토어 쪽에 관련된 급등주들, 뭐 한글과 컴퓨터나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걸 추격 매수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지금 AI용 반도체인 제주 반도체나 뭐 아니면 네오셈 같은 이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차라리 조금 안전하게 그동안 조정을 많이 거치고 바닥권을 많이 다졌던 코난 테크놀로지 이거 지금 물론 지금도 수익 실현을 한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공략을 하는 거는 제가 늘 좋아하는 먹고 먹고 또 먹고 전략 그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사고 오르면 일부를 팔고 또 다시 내리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끌고 가시다 보면은 종목이 힘을 발휘해서 한번 시세를 뻥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청산을 하시거나 그때부터 본궤도로 수익을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락도 지금 좀 나오고 있고 시장도 약간 불안불안한 시기에 굳이 고가에 있는 AI 주식을 무리해서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동안 움직임이 안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한번 그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종목 이런 것들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얘기를 지금 시가 공략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요것도 타이밍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저께 이 종목이 11%를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상승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또 다시 7%를 하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승했던 걸 다시 되돌려 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하락을 해주면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 없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내일 아주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은 충분히 저점 매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차피 또 하락이 나와야 또 주가가 오르는 것도 사실이니까 분할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먹고 먹고 또 먹고의 창시자로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면서 주식이 내린다면 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오르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생성형 AI 관련주를 주목하되 그동안의 조정을 거치고 바닥권에서 많이 다졌던 종목을 재공략을 하는 게 명확하게 수익 내기에는 참 좋다. 게다가 내일 시가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생성형 AI 관련주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이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가려야 되는데 이 종목을 대놓고 오픈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못 들었다? 절대 안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그래서 무슨 종목을 내일 시가에 베팅해도 충분하느냐 여기에 따른 궁금증은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봄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자,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생성형 AI를 내일 시가 베팅 테마로 꼽아주셨고 그중에 딱 한 종목 압축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생방송 추천주로 얘기했던 종목들 명확하게 흥하해온 54%,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먹고 먹고 또 먹고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 역시 33%,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현재 흥구석유까지 지난 생방송 추천주로 언급한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종목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특히나 샘 올트먼의 이 오픈 AI CEO가 방안을 하는 기대감까지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 매매를 해도 충분하게 일정 매매를 해도 확실하게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오늘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제공해 주셨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안 달려드려요 메롱.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당장 시가 베팅할 수 있는 이 종목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려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고작 20분 남았네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생성형 AI 관련해서 내일 시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스윙주라고 하죠, 전문가님. 한 일주일 이상을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로 2차 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2차 전지 주주로서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홀딩스 갖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네.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사실 올해 좀 우려를 소화하고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내실을 좀 다질 수 있는 때가, 그러니까 바닥이 언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LNF가 이제 어닝 쇼크 기록했고, 리튬 같은 소재 가격이 하락하고, 전기차 수요가 부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이슈가 2차 전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에코프로 BM도 적자로 전환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바닥을 좀 언제 잡을까요? 오히려 지금의 이 시점에서 내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까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를 지금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전문가로서 사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고 또 냉정한 상황 판단을 통해서 뭐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전문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쓴소리 같기도 할 테지만은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을 굉장히 오래 하는 동안 최근 몇 달이나 뭐 작년 한 해 거의 언급이 없었죠.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참 올라갈 때 그때만 좀 언급이 나오고 뭐 금양도 얘기가 나오고 에코프로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꺾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성이나 아니면은 또 희소 가치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뭔가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막상 전기차를 사보니까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더라는 거죠. 좋은 점도 물론 많지만은 불편한 것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충전 문제, 그 다음에 또 사고 났을 때 폭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내연기관으로 가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자꾸 얽히면서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대전환기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대전환기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맹신적으로 투자를 하던 투자자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내리막을 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에 태양광을 한번 꼽아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정부 정책으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니까 태양광 패널의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난 거죠. 그래서 톤당 $100가 넘던 가격이 $10 아래까지 떨어지는 그런 치킨 게임이 나와버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것이 2차 전지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공급이 너무 과잉이 돼가지고 중국 업체가 물론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실적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고 결국은 이제 이 상황이 개선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서로 치킨 게임을 하면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하다가 그 경쟁 업체들이 죽어나가면서 독점적 지위가 형성될 때 그때서야 다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 최근에 악재를 또 한 가지 더 맞은 게 뭐냐면은 미국에 지금 한파가 굉장히 크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파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 즉 전기차들이 완전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기온이 내려가 버리니까 충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방전도 금방 돼버리니까 막 버리고 가는 사태가 생기더라는 거죠. 예전에 도요타가 사실은 하이브리드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도요타 전애들은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판단이 잘못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에 막 진출을 하고 테슬라가 뜨고 현대기아도 전기차를 막 생산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토요다의 큰 그림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 전기차 차주들이 하이브리드 차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혹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내연기관이 필수가 돼버리는 상황도 있고 충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이브리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업종들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왜 2차 전지를 그래도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2차 전지는 그래도 기본 산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축을 이루는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락이 단기간에 크게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며칠에 걸쳐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형태. 이런 대응들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그쪽에서 노릴 때 가장 좋은 대응들이 단기 급락한 종목들.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가 쉬운 종목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뭐 대표주들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저번 방송까지도 이제 종목을 계속 오픈을 하고 많이 막 종목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오픈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오늘은 힌트만 얘기하자라고 약속을 해놓고도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힌트만 좀 드리고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노려볼 수 있는 단기 스윙 테마를 2차 전지로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은 안 알려드리네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 궁금증이 좀 유발할 수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주가도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워낙에 많이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단기 스윙 테마로 2차 전지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차트적으로라도 어떻게 짧게 못 볼까요? 너무 궁금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워낙 사랑하고 있는 아나운서로서 차트적으로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무료 노란 톡방에서 종목을 오픈하고 차트로라도 네.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떻게 예, 될까요? 제가 힌트를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너무 이렇게만 얘기해놓고 가는 거는 사실 제 성향하고는 안 맞으니까. 네. 저는 항상 오픈을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쪽에 하락이 많이 나온 주식들이 그냥 일반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원래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 종목들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쪽도 있지만은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또 급락이 많이 나온 게 신규 상장주들이에요. 네. 사실 뭐 이 정도만 얘기 드려도 어느 정도 대충 감은 잡으실 텐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신규 상장을 하면서 기존의 2차 전지와 다르게 완전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아시다시피 요 며칠 상간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종목들이 역시 타겟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금방 그 네. 종목 이렇게 6 생각을 글자 하실 것 아닌가요? 6 같아요. 글자? 네. 네, 6글자도 있고 또 뭐 앞에 영어가 이렇게 붙는 네네. 종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굳이 노리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사실은요 주식시장에서는 참 웃기는 상황이 그겁니다. 단기간에 급락을 왕창 하면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이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또 생각보다 리바운드가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하락장이 계속 지속되면은 살 게 없어지거든요. 뭐 어느 종목들도 뭐 다 똑같이 다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 종목도 하락하고 저 종목도 하락하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럴 때 수익을 올리기가 가장 쉬운 종목은 제일 많이 그 시장에서 두드려 맞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 급락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매물 공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저가 매수가 한번 들어오면서 쉽게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도 물론 뭐 하락이 대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며칠 상간에 연속 급락이 나온 종목들을 스윙 형태로 타이밍을 노리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스윙 형태의 매수기 때문에
반전이 나오면은 길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차트 2차 전지 좀 관심이 있거나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이제 좀 같이 종목을 좀 알아봤다. 혹은 이 방송을 난 5시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몇 번 봤다 하시는 분들은 차트만 봐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 하락세가 좀 컸고 이 종목은 우리가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종목이 오른다면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된다.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는 2차 전지 꼽아주셨고요. 차트적으로 힌트 주신 만큼 이 종목은 어떤 건지 그래서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무료 노란톡방에서 코멘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에 봄이 올까요? 내 계좌에는 분명히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내 계좌에 뜨거운 불기둥만큼은 우리가 책임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표 한번 볼게요. 매매 기법, 종목, 아무리 이렇게 공개해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봤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법과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매매는 장중에 어떠한 심리적 요인 혹은 변수 이런 상황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함께 대응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자, 주간 무료 노란톡방과 생방송 중에 전략을 제시해 주셨던 수익 현황 어마어마하죠. 너무 아름다운 수익 아닙니까? 자, 지난 생방송 추천주였던 흥하해운과 흥구석유 명확하게 두 종목 모두 다 54% 그리고 22%의 수익 챙겨주셨고요. 그중에 2주 동안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식 추천주가 3개가 나갔습니다. IT센 40% 가까운 수익, 한빛레이저부터 신성 델타테크 같이 수급이 확실하게 몰릴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확실하게 내 계좌에 불기둥 켜보실 수 있게 도와드린 분이기 때문에 자, 단기 스윙 테마로 2차 전지 그중에서 차트적으로 힌트 주셨죠? 꼭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내일부터 장중에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은 얄짤없이 50분에 닫아요. 주식의 봄, 내 계좌에 확실한 봄이 세워주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어느덧 7분 남짓 남았네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3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시가 베팅할 수 있는 테마에서 종목 봤고요. 그리고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을 하나씩 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그니처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의 봄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봄이 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한데 자, 오늘의 봄 종목은 어떤 쪽에서 준비하셨을까요? 사실 뭐 주식을 거래하는 때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정부 정책이나 네. 친정부 기업들이에요. 사실 정부 정책에 관련된 기업을 투자했을 때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정부 정책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잘 나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출산 관련 정책,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하면 실패할 일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도 보면은요,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그때는 카카오라는 기업이 사실 친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뭐 알고 계시는 분은 대충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기업에 대한 어떤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허가 부분이나 뭐 투자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서포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라는 기업이 2년, 3년 동안 주가가 몇 배나 상승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각 정부에는 항상 보면 친정부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인수합병이나 인허가 부분에서도 쉽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이 기업도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양재동에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허가가 났어요. 대충 아실 거예요. 그것만 들어도 알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해운 회사를 큰 걸 하나 인수를 하겠다고 또 지금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상태인데 사실은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그 큰 기업을 인수할 정도의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인수합병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회사가 아니 그 회사가 무슨 그런 대응이 되나? 물류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과거에 이 회사가 다른 해운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식품 회사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큰 종합 물류 회사로 거듭나려고 해요. 그래서 양재동 물류센터도 결국은 물류하고 관련된 거고 해운 쪽도 물류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사실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은 정부에서 어떤 밀어주기식 어떤 대응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은 주식에서는 주가 상승이 제일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회장님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네덜란드에 순방을 갔을 때도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 동행 자리에는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SK 회장이라든지 LG 회장 같은 이런 유명한 회사의 회장들이 같이 동행하는 그 자리에 사실 끼기가 좀 어려웠는데 같이 동행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친정부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정부에서도 역시 같이 밀어주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하다. 중장기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대로 물류센터도 정상적으로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 기업 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 회사를 인수 합병을 했을 때도 이 회사의 주가는 한참 더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예전에 몇 배를 올랐던 것처럼 이 회사의 경우에도 그런 상승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은 차트만 보시거나 뭐 내용만 보셔도 아마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상 뭐 이제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닭고기 업체가 이제 조선 우리가 해운 업체가 됐습니다. 뭐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이제 HMM으로 볼 수 있는데 뭐 말 다 했죠. 다만 그렇죠. 친정부 성향이 강한 기업이다. 네덜란드 대통령님께서 순방할 때도 같이 갔다. 특히나 현 시점에서 이제 양재동 이제 물류센터에서 조건부 허가까지 주가가 활발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락 시에 꾸준한 투자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현 시점에서 충분하게 눈여겨볼 수 있는 아주 매력이 상당한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힌트만 드렸습니다. 차트적으로만 힌트 드렸지만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죠. 다만 그래서 언제 들어가냐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코멘트 우리 최병구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만 안다고 해서 수익 나면 다 부자 되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명확한 코멘트 최병구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표 보여드려요. 자, 1월 주간 누적 수익 전문가 통틀어서 1등 기록했습니다. 1등 할 만하죠. 왜요? 수익이 너무 좋거든요. 자, 흥하해운, 흥구석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지난 생방송 추천주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중에 흥하해운은 54%의 수익, 모두 다 두 자릿수의 압도적인 수익을 챙겨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뜨거운 불기둥을 챙겨주신 분이니까요. 자, 필히 함께 하시면서 시가 베팅 테마와 공약주 그리고 단기 스윙 테마에 대한 종목 그리고 오늘의 봄 히든 종목까지 함께 드렸으니까요.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려요. 방송 시간 1분 남았네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주에는 먹고 또 먹고 종목 일단 여쭤보기로 하고요. 방송 시간 때문에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시장이 사실 하락장입니다. 뭐 체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은 하락장의 성향을 좀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추격 매수하시면은 크게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인내심을 가지고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 꾸준히 투자를 해가신다면은 의외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저점 매수하시는 거 꼭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저점 매수로 우리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기분 좋게 또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